오늘은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딱 한 달 하고도 3일 됐는데 이쯤 되니까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가 수술하기 전에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병원을 위치를 내가 조금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곳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후 관리를 받으면서 여기 뭉쳤던 게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도 후 관리가 진짜 많이 중요하다라고 요즘에 느끼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후 관리를 좀 염두해서 병원을 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병원이 되게 멀어가지고 후 관리 받는 게 아예 포기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어떤 것들을 그 동네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사지를 받더라도 지방 흡입을 한 몸을 전문으로 하는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기샵이라든지. 그리고 고주파 기계도 대여를 하셔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고주파 이해만으로도 뭉침이 싹 다 없어지는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이상하게 찍고 나서 2회를 하고 이제 3회 관리를 앞둔 시점에서 제가 갑자기 그 3회 관리 바로 직전에 여기가 정말 많이 풀렸어요. 그 뭉쳐 있었던 게 아까 나만은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옛날 그 바로 며칠 전이랑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후 관리가 제가 수술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영역이었다는 거를 일단 제일 요즘에 느끼고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압박복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의 압박복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못 했었던 게, 압박복이 어쨌든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엄청 타이트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주름이 가고, 막 회사에서 컴퓨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데가 이렇게 주름이 진단 말이죠. 접히니까. 근데 최대한 주름이 안 지게 입는 것들이 중요하고,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 입으면 부주의하게 입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 겹이 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수술하고 나서 자국이 남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어떤 여기만 특정한 부위만 다른 압을 받는 게 지금 한참 모양을 잡아가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주의를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복을 수시로 이렇게 쫙쫙 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자기 몸에 제일 잘 맞는 압박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병원에서 정해주는 압박복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런 개인적으로 압박복을 알아봐가지고 하셨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좀 내 몸에 맞는 압박복 그 제조를 하는 데로 가가지고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거는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여름에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에 가장 즐겨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손톱이랑 패디인데 이거를 여름이건 언제건 어느 계절에 하건 하면 안 돼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면은. 왜냐면은 수술할 때 산소 포화도? 이게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다 이렇게 집게를 꽂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네일 아트가 돼 있거나 뭐가 돼 있으면은 그 수술을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젤네일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수술을 앞두고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젤네일이 이거 한 번만 해도 10만 원은 그냥 깨지는데, 이거를 했는데 막 지워야 된다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손가락도 하면 안 되고 발가락도 하면 안 돼가지고, 저는 사실 여름 시즌에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만약에 했다가 수술 결정했으면은 이거 너무 아까웠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수술이 아마 다 그 젤네일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손발톱 젤네일을 좋아하신다면은 수술을 앞두고서는 하지 마셔라. 돈이 아깝다. 내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이거는 내 예상보다는 세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수술하고 나서 찾아오는 간지러움이었어요. 간지러움이랑 무감각이랑 여기 조금 이렇게 뭉치는 거. 그래서 제가 뭉침에 대해서는 아마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그렇게 심한 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의 후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팔의 움직임 같은 게 좀 자유로운 편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중에 제일 고통스럽던 게 간지러운 거였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일상이 되나? 약간 이런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 심해지는 시기가 한 번 있어요. 저는 그게 2주 차였을 때 같아요. 그 실밥 거의 풀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정도의 간지러움이었어가지고 한 3, 4일 되게 간지러움이 심했다가 이거 만약에 심해지면은 병원에 얘기해서 뭐 간지러움을 완화시키는 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실밥 풀고 나니까 간지러움이 좀 풀렸고 지금은 아예 간지러움 없어요. 그 간지러움 없어진 거는 3주차 때부터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무감각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그것 또한 2주차 때 저는 무감각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3주차 때도 남아있긴 했었는데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무감각 하는 것도. 근데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마사지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좀 완벽하게 제 살 같지 않은 느낌이 부분 있어요. 그리고 바늘이 들어가가지고 막 추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파요. 저는 이게 뭐 뭉쳐서 여기 살이 뭉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서 좀 아직 상처가 덜 회복돼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해서 나는 여기를 짠 사람도 아닌데 여기가 왜 아프지 했었는데 그렇게 조금 아플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아프진 않은데 가끔 이렇게 팔을 갤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 멍이 없는데 이렇게 누르면 멍든 데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눌렀을 때 좀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수술하고 나서 알게 돼서 일단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지방을 뺐잖아요. 그게 이제 지방이 안에서 보습제 역할을 했다가 없어지니까 되게 건조해서 여기에 막 진짜 껍질 같은 거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로션을 좀 강력한 걸 사셔가지고 어차피 마사지를 자주 해줘야 돼서 그거 바르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저도 정말 보습 그거 신경 많이 썼는데도 여기에 껍질이 잠깐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빠져나가면 보습의 역할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구나. 지방만큼 사실 지방은 24시간 붙어서 내 보습을 해줬는데 그게 없어지면 제 몸에 좀 타격이 있긴 있나 보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게 보습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로션도 좋은데 저는 로션에다가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간지러움이 보습 때문에 간지러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봤으니까 꼭 보습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봐가지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 정도라고 했던 게 밴드였어요. 여기를 꼭 여기 상처가 이제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실밥을 하고 있을 때는 맨날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를 붙여야 돼요. 어쨌든 여기 항상 이렇게 접착력이 있는 거를 살에다가 붙이다 보니까 얘가 살이 되게 안 그래도 연약해져 있는데 그런 마찰이 닿고 또 그 위에다가 압박복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자극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흉터도 흉터인데 이 밴드 자국이 남았어요.
보일까? 밀려나 봐. 아, 이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 자국대로 남았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 흉보다 밴드 흉이 더 크고, 지금 여기도 이 세로줄 보이죠? 이것도 다 밴드 알러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피부가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런 거가 남겠어? 뭐 잘 발라주지 했는데, 평소에 피부가 건강한 분이었다고 해도 지금 수술하고 나면은 피부가 무조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밴드 뗄 때 반드시 로션 같은 거 발라주면서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이렇게 막 슬슬 이러면서 뗐는데, 그런 자국도 되게 빨강 자국 되게 오래 갔었고, 저는 지금 그래도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주변에 로션 같은 거 바르면서 떼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차라리 애초에 밴드 접착성이 조금 너무 강력한 거 말고 조금 그 피부 안 아프게 나온 용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예상을 못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쨌든 수술하고 나면 여기 순환이 잘 안 돼요. 팔에 이런 데도 지금 막 한참 부어있고 평소처럼 기능을 못 하는데, 여기가 림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림프절이 여기로 흘러서 어떻게 대사가 되는 건지 저도 그 대사의 프로세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갑자기 저는 기름이 지는 얼굴이 아닌데 엄청 기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졌지? 싶었는데, 이게 수술한 날부터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림프가 여기가 확실히 평소처럼 막히니까 얼굴에서도 이 노폐물이 못 빠져나가서 기름이 위에 둥둥 뜨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할 때 여기만 되게 집중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였지? 샤워하려고 여기를 막 닦는데 여기도 되게 아픈 거예요. 붓기가 있고. 그래서 붓기가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마사지를 초반에는 여기 턱부터 목이랑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해주는 게 아마 그런 유분이나 붓기나 뭐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에 기름 끼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 거라, 평소에 얼굴에 기름 많은 걸로 고민이었다면은 이것도 더 염두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 지읍을 하면 우리는 그때 수면 마취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수면 마취를 보통 팔에다가 저는 맞았었는데, 내 팔을 다 막 그 지방을 막 다 빼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마취 주사를 당연히 발등에 꽂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갔다가 당일에 수술실에서 알면 조금 충격과 공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려요. 일단은 어떤 곳은 발등에도 놓고 어떤 곳은 뭐 발목에도 놓는다는데, 진짜 발목은 최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발등에다 놨는데 진짜 조금 진짜 좀 그거는 좀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른 수술하는 건 솔직히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그랬는데, 발등에 마취 주사를 놓는다? 그거는 진짜 조금 공포였고, 실제로 좀 아팠어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죠. 당연히 주사 바늘이니까. 그래도 아팠답니다. 그리고 압박복 입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팔이 되게 그냥 부어요. 왜냐면 외부 자극 때문에 그냥 붓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서 바로 뭔가 오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냥 어떤 음식을 섭취해도. 근데 유난히 조금 염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있다 싶은 거를 먹으면 확실히 그 압박복 붓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압박복을 입는 기간이라도 붓기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포인트였어요. 좀 저염으로 신경을 써서 그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완전 이거 까먹을 뻔했네. 수술 전에
사진을 진짜 많이 남겨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똑같이 내 저 비포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게 집에서 찍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게 사람이 자기가 계속 보고 있으면은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처음에는 좀 체감을 해도 나중에는 잘 체감이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비교가 없으면은 내가 변한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변한 거지? 라고 좀 명확하게 비교할 게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일주일이랑 한 달이랑 되게 달라요. 주기적으로 남겨서 내가 스스로 관찰을 하고 내가 수술 전에 비해서 이 부분이 확실히 좋아졌구나를 사진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뿌듯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어디가 변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